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9일 오후 5시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공개된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공소장에 실려 있었던 내용, 즉 산업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계획을 검토했다는 내용, 그게 또 삭제가 되었습니다. 에 관하여 이런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원전 게이트를 넘어서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 행위다.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 행위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입장문에서 공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이런 이적 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되어 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했습니다. 530개의 무단 삭제한 자료와 관련해서는 정권 위선의 지시가 없고선 이렇게 공문서를 대거 무단 파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위선 등 관련자를 모두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혹 규명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정권이 국내 원전을 불법으로 폐쇄하고 북한의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이중적 행태로 명백한 이적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중앙일보가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실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과 김정은이 이제는 이제 비핵화 사격으로 밝혀진 그 판문점 회담 때 두 사람이 산책을 하면서 회담을 했다 해가지고 무슨 도보다리 회담 뭐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그때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중에서 유일하게 확인된 육성은 발전소 문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다고, 발전소 문제라는 말을 하는 게 포착이 됐다 이겁니다. 무금 처리가 되었는데 발전소 문제라는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게 포착이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게 2018년 4월 30일이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청와대는 당시 이를 사실상 사실로 확인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발전소 발언을 단독 보도한 중앙일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육성 설명을 중앙일보에 전했다고 합니다. 대변인을 통해 전달된 문 대통령의 설명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내가 구두로 그것 관로하고 발전소 문제 그것을 논의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료를 하나 넘겼는데 거기엔 담겨있다. 신경제구상을 책자와 PT 영상으로 만들어서 직접 김정은에게 건네줬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 PT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기서 발전소가 무슨 발전소냐? 화력발전소냐? 수력발전소냐? 거기 설명은 없지만은 앞뒤로 맞춰서 원자력 발전소일 가능성을 이번 사건과 견주어서 더욱더 의혹을 증폭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오늘 보도는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 그해 4월 30일 남북 이른바 정상회담, 저는 정상회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정상이 아니거든요. 반국가전체 수괴인데 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동급으로 해가지고 계속 정상회담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최고위급 회담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걸로 적혀 있습니다.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건이 갖춰지길 기다려도 되는 것도 있다. 전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 때도 남북 삼각 경협도 공동조사 연구에 포함시키자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당시 김정은에게 건넨 USB 내용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발표한 수준을 넘어서 조금 더 업데이트한 내용으로 안다면서도 발전소의 구체적 방향과 방식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잘 모른다고 했었다고 했습니다. USB를 왜 줍니까? 아니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왜 USB를 줍니까? 이런 거는 국가 간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USB가 이에 뭐가 담겼는지 국민들에게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07년 10월 4일 문재인 김정일 회담에서도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자료를 한 뭉텅이 주고 돌아왔어요. 그 자료에 뭐가 있느냐? 국가기밀을 이렇게 관리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적에게 건네는 문서 하나하나는 다 등록이 되고 기재가 되고 거의 공식화되고 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건영 씨는 김종인 대표를 아주 좀 상스러운 말로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실었습니다. 북에 원전 지어주려고 했다는 부분은 정치 소설의 백미입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리 말씀을 하신 건가요? 설마 산업부 공무원의 컴퓨터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심각합니다. 비록 부정한 일로 그만두셨지만은 청와대 수석까지 하시고 이 말이 그 말이군요. 과거에 김종인 씨가 동아은행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수뢰 혐의로 구속된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까지 꺼내 가지고 야당 대표를 하고 계신 분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많은 분들이 야당 수준을 우습게 할 것 같습니다. 작은 조각 하나로 빨갱이를 만들고 그 빨갱이들을 엮어서 시국 사건을 만들던 고리주의 독재 정권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별 가치가 없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면은 더 소개해 줄 가치가 있지만은, 국민의힘의 이 성명서가 조금 더 구체적인 게 나와서 이걸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공보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의 공소장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면서 북한에는 비밀리에 원전을 건설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월성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하고 수사가 진행되자 공문서를 무단으로 파기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탈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노조와 민간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불법 사찰한 혐의도 있다. 문재인 정권의 뼛속 깊이 친북과 불법 사찰의 DNA가 새겨져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주적이다. 근래에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목함 지뢰 사건 등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여 우리 군인과 민간인을 살상했다. 바로 그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원전과 원전 기술을 넘겨주는 것은 명백한 이적 행위임과 동시에 우리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보위 의무 위반이다. 지난 1년간 추미애 법무장관을 앞세워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하려 한 이유도 바로 이 원전 게이트 이미 밝혀지고 있다. 산업부는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하기 23일 전에 이미 그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청와대가 먼저 결론을 정하고 이사회는 거수기 역할만 한 것이다. 명백한 직권남용, 의무성 배임 등 범죄에 해당한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은 바로 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다. 정부가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것은 현재 국제사회의 합의로 이루어진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가해질 세컨더리 보이콧은 감수하겠다는 의미이다. 우리 경제와 국민들이 큰 손해와 희생을 대가로 북한을 지원하려 한 것이다. 우리 헌법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국회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국정조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검찰은 원전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실상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감사원도 상위 에너지 정책 무력화 등 정부의 불법적인 행정행위를 감찰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 불법을 목격한 직업 공무원들은 이를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반드시 원전 게이트 주동자에게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뭐 이렇습니다. 요 사건을 딱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이게 한 10건의 북한 원전 프로젝트 관련 문서의 성격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지우려 했느냐가 우선 규명돼야 되겠죠. 그게 당당하다면은 이게 남북 경협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면 지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그것은 불법이 아니니까요. 왜 지우려 했느냐. 그리고 북한의 원전을 지어준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실무자가 했겠느냐, 아니면 위에서 내려와서 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고서를 낸 거냐 하는 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상부로 연결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일단은 이런 종류의 사건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므로 가장 최대치의 의심을 해야 합니다. 의심을 아주 3 정도의 가능성이 없어도 이건 300%, 한 100% 의심을 갖고 접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건영 씨의 이 해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해명은 청와대가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해야 돼요. 저게 핵물질과 핵기술을 건네주는 게 원전 짓는 겁니다. 원전 짓는 게 무슨 칼국수 만드는 공장 짓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현재 단계는 의혹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북 송금 사건을 특종한 월간조선의 편집장이었던 저의 경험으로는 이런 종류의 사건에 대한 이 정권의 해명은, 초기의 해명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검찰을 통해서 수사하는 수밖에 없는데, 특별검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력이 국민의힘에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여론이 들끓고 언론이 들끓으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요약하면 이런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서 폐쇄 수순에 들어갔던 원전을 북한에 지어주려 하였다는 자료가 공개된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문재인 정권 안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뭐 공무원이 한 일도 이건 문재인 정권이 한 일로 본다면은 문재인 정권은 이적 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 유엔 주도의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런 계획이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지시 또는 관여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성격이다라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검찰 수사로 밝혀내야 합니다. 두 번째,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것은 불법 핵 개발을 하는 적에 핵물질과 핵기술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발전소 형태가 어떠하든 북한 지역으로 반입된 우라늄은 핵폭탄 제조로 전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원전 가동 기술은 핵폭탄 만드는 기술보다 훨씬 더 고차원입니다. 따라서 핵무장에 필요한 기술을 전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 번째,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던 한국의 원전을 굳이 폐쇄하기로 한 문재인의 의도는 안전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자위적 핵 개발을 추진할 때 필요한 핵물질과 핵기술을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이적적 목적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2017년부터 전문가들은 추측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또 한 번도 방사능 누출 사고가 없었던 한국이 마치 후쿠시마 원전보다도 더 위험한 거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없애려고 한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가 궁금하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고 있으면은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거기서 나오고, 원자폭탄을 결심만 하면은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싹 없애가지고 김정은을 도와주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아주 합리적 의심이 있었는데, 그것과 이번에 공개된 자료와의 연관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문재인이 무리하게 폐쇄시킨 월성 1호기는 이게 유명한 발전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에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 대비해가지고 핵무기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가장 쉬운 것이 중수로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도입한 중수로 발전소가 바로 월성 1호기입니다. 하필 이 월성 1호기를 없앤 이유가 뭐냐? 월성 1호기를 수명 연장을 해가지고 가동하기 위해서 1조 원을 들여가지고, 약 1조 원을 들여가지고 수리까지 다 했는데, 요걸 타겟으로 해가지고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가지고 없앤 이유도 바로 우리가 여차하면은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원료 물질을 가장 쉽게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이 발전소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없앴다.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건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합리적 의심. 그 다음 문재인이 정말 원전의 안전이 걱정이 되어 폐쇄하기로 했다면은 왜 북한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높은 기술력으로도 원전이 불안하다면은 그보다 못한 북한의 원전을 지어줘가지고 사고 나서 체르노빌 사건으로 사람이 죽어도 괜찮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국민은 남한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되고 북한 주민은 죽든 말든 모르겠다. 이거는 민족 반역자가 할 이야기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는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다가 낭패한 적이 있었어요. 원전 이야기는 꺼낼 수도 없죠. 왜냐하면 1994년 이른바 제네바 협의에 따라서 신포 지역에 한국, 일본, 미국이 돈을 대어가지고 경수를 지어주는데 그때 우리가 70%의 공사비를 부담을 하다가 김정일이가 그 약속을 깨고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들통이 나는 바람에 경수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경수로 사업에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당시에 앙지부 관리관 바로 그 사람이 서훈 국정원장입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몇십억 달러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짓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짓을. 더구나 이제는 94년과는 달라서 북한이 핵 보유국 상태인데 원전을 다시 지어주겠다? 원전을 지어주겠다? 이런 계획을 주면은 김정은이 보고 그 핵무장 마음대로 하시라고, 우리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에너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주겠다, 이런 의도였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즉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도 대북 제재의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또다시 봉이 되어도 좋다. 이런 전후 사정을 안다면은 산업부에 그 정신 나간 공무원이 아니면은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었겠어요? 북한에 원전 지어준다는 계획을 혼자서 머리를 돌려가지고 계획서 쓰는 공무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있다면 그자는 간첩일 수밖에 없죠. 이게 청와대나 국정원의 개입이 없이 있을 수 있느냐? 합리적 의심이 있습니다. 그럼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이건 물론 한미동맹에 대한 배신입니다. 핵물장에 열중하는 적에 핵물질과 핵기술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국가 반역의 최고 수준입니다. 대역죄의 혐의가 있습니다. 검찰은 국가 반역 의혹 사건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